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 옐로우 카드. 오늘은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평소 축구 이야기 패널들과는 다른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옐카, 중요한 한국 축구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묵직하게 옆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킥오프의 서호정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중요한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불편하니까요. 불편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부르시니까. 남들이 하기 힘든 얘기들. 네. 그리고 옐로우 카드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여러분들 만나는데요. 축구 팬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리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풋볼리스트 김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옐카 좀 평소에 좀 챙겨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 한국 축구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한번 찔러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빅버드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부터 서호정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빅버드 그러니까 수원 월드컵 경기장, 현재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구 전용 구장이죠. 이제 이 경기장의 관리 주체는 재단법인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입니다. 줄여서 관리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리재단 측에서 수원의 상업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이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축구 쪽 언론 팬들과 관리재단의 어떤 좀 진실공방식의 지금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수원 삼성에서 어필하는 부분은 우리는 이제 경기 당일 경기장에 대한 사용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업권을 우리 보장받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관리재단 측이 최근 전광판에 LED 광고판을 따로 설치를 하면서 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갈등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 2층에 있는 광고 권한들을 이제 관리재단 측에서 수원 삼성이 이제 유치하고 있는 광고와 동일한 업종의 광고들을 이제 유치를 하면서 좀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유치하는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에서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실 그 전광판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2개의 전광판이 있지만은 경기 리플레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전광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기 중에 그쪽으로 많은 이제 관중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아래에 LED 광고판을 넣겠다. 이것은 그쪽에 있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수원 삼성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층에 있는 LED 등으로 유치하고 있는 광고주들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앞으로 광고 유치가 힘들어질 것이고, 아니면 단가를 더 낮추던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원 삼성은 생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리재단은 계약사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서로가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불거지긴 했지만 10년 넘게 이어져 온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그 2층에 있는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이미 재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수원 삼성의 모기업에서 굳이 그런 것까지 괜히 이제 갈등을 일으켜서 삼성인데. 불편하게 네. 하지 말고 그냥 좋게 해결하자는 네. 시기였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LED 전광판 바로 아래 광고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몇 개가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수원이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좀 진실을 말하고 억울함을 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양측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으로 가서 뭐 어떻게 보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른 곳으로 좀 홈 경기장을 옮겨야 되지 않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단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한 기자. 재단은 일단 원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사항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계약 상황은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보드라고 하죠. 1층에 깔려 있는 광고판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피치를 둘러싸고 그렇죠. 있는 네. 부분이죠. 예. 거기서 이제 10%를 재단에 이제 내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의 10%.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외의 공간은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재단의 의미는 이 공간은 우리 거고 너희는 잠깐 빌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말라.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적 상업권 이제 외국 사례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예를 들게요. 생수통을 개인 생수통을 들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팬들도 그걸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파는 특정 브랜드의 생수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독점적 상업권이 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주어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걸 다 무시한 채 우리 집이다, 내 거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야구, 농구, 배구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좀 최대한의 재정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단들은 그런 흐름에 맞춰서 그런 유럽의 기준에 맞춰서 스탠다드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리재단처럼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관리재단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재단은 그냥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원시 소속이 아니고 수원시의 영향을 받지만 어쨌든 별도의 구성 체제를 가지고 직원들도 직접 채용을 하고요. 아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따로 창출을 해서 인건비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운영도 그래서, 해야 네. 되는 거고. 그리고 재단이 좀 최근에 이렇게 무리한 광고 유치를 하는 데에는 일단 이 경기장 안에 있던 웨딩홀과 이 구청 직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수익의 10억 원 이상의 가량의 좀 차액이 생겼고요. 그 부분을 사실 좀 메워야 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이것저것을 유치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전날 바자회를 한다든지 그런 좀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입장도 뭐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어쨌든 월급을 줘야 되고 이 20몇 명이라는 직원들에게 어떤 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시 입장은 뭔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염태영 시장은 이 문제의 갈등들이 불거지자 이제 직접 보도제를 통해서 이 갈등이 원만하게 좀 풀려서 수원을 연고로 하는 어떤 스포츠팀이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더 애매해진 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수원만의 관리재단이 아니에요. 경기도와 수원이 함께 나눠 갖고 있는 관리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에 들어간 비용에는 국비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한 도비도 있고요. 시에서 지원한 시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기장 관리 주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 결론이 어떤 들어간 비용에 맞추다 보니까 경기도가 6의 비중, 수원시가 4의 비중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리고 영향력 인사권은- 면에서는 경기도가 더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네. 결정적으로 인사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요. 아하. 이 경기장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드는 최소 비용이 한 20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재단 밝힌 바로는 수원 삼성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이익은 그 비용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메워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이냐. 다만 이제 수원에서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은 경기 당일, 적어도 경기 당일에 수원 삼성이 홈 경기를 연다면은 그 공간에서의 시간에서만큼 노출되는 것들,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이익, 효과 이런 것들을 그것만큼은 좀 수원 삼성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인데 관리재단 입장은 그것은 임대를 해간 당신들의 생각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또 유치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365일 중에서 수원이 홈 경기를 치르는 약 뭐 20일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러면 여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교통 정리가 계약서상에서 보면은 수원이 안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관리재단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상충이 되고 있어요. 서로.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 서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리재단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거잖아요. 계약서를 다시 쓸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불거지지 않았겠죠. 아하.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집을 만약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어요.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창문에 내 사진을 걸어놔라. 왜냐면 이건 우리 집이잖아. 너 잠깐 들어왔잖아. 이런 식으로 사실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굉장히 흡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집을 이제 들어갔어요. 계약을 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치, 뭐 공간, 활용면 다 마음에 들어 들어갔는데 이사를 마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지나면은 뭐 TV를 보기 위해서 IPTV나 이런 부분들 계약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계약을 다 마치고 이사를 들어갔는데 집주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 건물은 제가 주체적으로 다 통일을 해서 동일한 IPTV를 써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계약 다 하고 나서 이사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사실 거예요. 우리 스포츠 마니아들, 스포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IPTV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 KBSN이 안 나온다 이러면 프리메라 리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취재를 하면 할수록 조금 재미난 과거가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수원 지역의 지역 언론에서 계속 언급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수원 삼성은 원죄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원죄가 있다. 원죄가 뭔가요? 바로 월드컵 경기장을 어떻게 지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월드컵 경기장을 처음에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 즈음이 이제 수원 삼성이 수원에 창단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전용 구장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축구팀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전용 구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을 지읍시다 하는데 이제 그때 여론이 그렇다면 삼성이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 삼성전자에서는 뭐 오케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IMF가 터지죠. 98년 즈음에 IMF가 터지면서 이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그런데 월드컵 유치를 신청을 해서 개최 도시가 됐으니까 경기장을 안 지을 수는 없고 그렇게 되니까는 지금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들어간 돈이 없는 거죠. 들어간 돈은 어떤 기초공사를 위한 280억 원 정도 약 아. 한 10% 가량 건설 비용 10% 가량이 들어갔는데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뭐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그 자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월드컵 경기장을 보면은 거기에 시민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의자에. 그게 1인 뭐 1 의자 갖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또 비용이 충당되기도 했고. 그러니까는 관리재단과 지역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을 포기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만든 경기장이다. 그런데 왜 그런 권리를 제기를 하느냐.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나 전남 드래곤즈 같은 팀들은 포스코에서 직접 경기장을 다 지어서 이제 시 측에 기부 체납을 하고 그것을 다시 임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문제를 원만하게 네. 해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발을 뺐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당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틸야드랑 광양 전용구장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구단, 기업 구단의 경우 다른 구단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부산의 이제 아시아드 경기장도 뭐 수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광고판의 10%를 지불하고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이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관리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아시아드 관리소가 있는데 이 관리소에서 뭔가 위상이 좀 많이 낮아 보이네. 이 관리소에서 수익에 대한 의지가 이 수원 재단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 그냥 요구 들어주고 수익 창출하고 뭐 부산이 말을 예를 들어서 4일 전에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금을 조금 받은 다음에 훈련장 내주고 뭐 잔디 관리 좀 해주고 이런 수원은 식으로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훈련 장소로 빅버드를 사용 못하는 상황이죠. 잘. 뭐 일단 4일 전에 뭐 훈련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적도 있고 네. 하지만 뭐 며칠 있다가 또 바자회를 그곳에서 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적다고 해요. 요청하면 그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좀 순리대로 넘어가려고 하고 게다가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기가 없는 구장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많이 유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이 경기장을 잡기 좀 수월한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에도 뭐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많은 어떤 행사들을 콘서트라든지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빡빡한 스케줄, 이 구장을 돌리느라고 좀 이런 마찰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부 체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포항시의 소유지만 사실 포항시에서는 거의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곳은 축구를 하는 곳이다. 니들 알아서 쓰던지 뭐 잔디 관리도 알아서 하고 매점 관리도 알아서 해라면서 그리고 전남은 살짝 다른 게 소유가 포스코의 어떤 자회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하는 건 아니고 소유고 특히 광양시민 같은 경우는 광양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이 드래곤즈 구장은 축구를 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정말 확고하다고 해요.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포스코 단지 안에 한가운데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이 98년도에 이 삼성이 만약 직접 지어서 기부 체납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포항과 전남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좀 순리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장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성도 지금 그 전주 내에서는 어떤 아주 상징적인 공간으로 점점점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 이름이 다 다르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북도 수년 전까지는 굉장히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냐면은 홈 경기 중요한 경기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는 사례가 이전에도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잔디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팬들은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그런 문제도 광고권과는 별개의 또 어떤 충돌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근래에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경기를 제외한 뭐 콘서트나 이런 공연이 단 한 해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시설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광고권에 대한 문제도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수원과 지금 관리재단의 상황, 충돌 상황과 비슷하게 뽑을 수 있는 거는 예전에 경남 FC가 있어요. 창원 축구센터. 네, 창원 축구센터를 홈으로 쓰고 있는데 창원 축구센터를 만드는데 이제 들어갔던 비용은 이제 2002년 월드컵 수익금과 또 창원시 이렇게 하고 관리 주체가 또 창원시입니다. 네. 근데 경남 FC는 도민구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나온 그 조례에서의 해석이 뭐였냐면은 이 창원 축구센터를 쓸 첫 번째 권리 주체는 창원시청 축구팀이다. 두 번째가 경남 FC다.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굉장한 갈등이 일었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은 경남도와 창원시의 어떤 감정 싸움 같은 서로의 어떤 자존심 싸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관리재단의 문제도 표면상으로는 상업권, 계약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만은 아까 얘기드렸던 거의 한 20년 전부터 비롯된 감정 싸움이 사실은 밑바탕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례도 다른 경기장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경기장 수익, 입장 티켓 수익이 10%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은 20%였어요. 그거를 그 최근에 이제 KT 위즈 야구팀이 들어오면서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해서 이제 조례를 다시 10%로 낮춘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봐도 뭔가 어떤 지역 사회와 관리재단 측이 이렇게 수원 삼성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삼성 기업의 어떤 아래에 있는 자회사 같은 것을 보면 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관리재단 측의 기자회견에서 수원이라는 거 빼고 네. 삼성축구단 그랬던 부분도 예, 지역 예. 언론에서도 삼성축구단이라는 예. 표현을 쓰는 그런데 게 예, 구체적으로 저는 사실 팬들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 피해자죠. 예. 전적으로 팬들이 피해자죠. 예, 사실은 빅버드에서 수원 축구를 보는 건 그냥 이게 생활이잖아요. 수원 서포터 그리고 모든 축구 팬들에게는 뭐 그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일인데 이제는 지금 만약에 이 사태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빅버드에서 수원이 축구를 안 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서호정 기자 얘기한 대로 축구 팬일 텐데, 그러니까 빅버디에서 계속 축구 팬들이 편하게 즐겁게 축구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 삼성이라는 팀이 수원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원시에서도 이 축구팀을 좀 믿고 어쨌든 지역 활성화에 이 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해주고요. 장기 임대 시스템을 좀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프로야구에서 이미 몇몇 구단을 뭐 5년부터 25년 사이로 장기 임대를 하면서 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원 삼성의 직원들이 사실 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시설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든지 또 뭐 웨딩홀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공간이라든지 뭐 사무실 임대를 해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뭐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면서 이 구단 측에서 직접 수익을 내고 어떤 특정의 임대료만 시에 지불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약 기간 동안 수원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 경기장에서 수익을 낼지 또 손해를 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수원 시내에 있는 KT 위즈가 활용하는 야구장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뭐 5년 단위로 이제 갱신을 하면서 계약을 하기로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KT가 뭐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안에 무슨 시설을 유치를 해서 수익을 낸다면 뭐 계약도 점점 조건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수원시도 수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팬들은 이 안정적인 홈구장을 가지고 뭐 20년, 30년 야구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수원시도 어떤 일정 금액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수익도 창출하면서 뭐 이 팬들에게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저는 프레임을 좀 스포츠 자체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문제가 남의 집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수원 삼성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K리그 나머지 구단들이 다 강 건너 불보듯 할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야구, 농구, 배구 다 지금 다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이나 혹은 프로구단이나 기업들이 절대 경기장 시설을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맞물려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은 스포츠 외적인 논리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뭐 대기업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 지자체의 어떤 뭐 운영에 대한 그런 불만들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뭔가 상황들이 되게 흐려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관리재단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스포츠의 미래를 놓고 보자는 거죠. 수원 삼성은 지금 현재 K리그에서 FC서울, 전북, 현대와 더불어 가장 많은 팬들을 유치하고 있고 가장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단입니다. 지금도. 가장 뜨거운 서포터를 보유한 사실 그냥 K리그 최고의 구단이라고 그렇죠. 해도 아마 고개 가로젓는 분들 거의 누가 없으실 뭐라고 것 해도 같아요. 축구 수도죠. 예.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팬들이 떠난다. 이것보다는 더 품어주고 서로가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면서 더 스포츠를 위한 축구를 위한 결정을 함으로써 팬들을 많이 끌어들인다면 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조례 하나만 바뀌면 사실 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의원들이 나서서 축구에 좀 관심이 있고 이 축구가 이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조례를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20%를 10%로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례를 좀 수정하고 구단에게도 득이 갈 수 있고 재단도 좀 손해를 덜 보는 조례를 만든다면 저는 조금 더 둘의 관계가 원만하게 화해가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 현대와 전주 그 관리소 측에서도 좀 이런 식으로 관리공단. 네, 공단 네. 헷갈립니다. 관리공단과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뭐 사이좋게 지내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솔직히 뭐 사실 구단이 지불해야 될 건 좀 떳떳하게 지불하고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더 주는 대신 더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4일 전날은 우리가 훈련을 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이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윈윈하는 형태의 어떤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나란히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네요. 축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를 하는 곳에서 축구를 하기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축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팬들이 더 많이 오고 돈이 더 많이 생기면 구단도 좋고 재단도 좋고 시도 좋고 결국은 이거네요. 그렇죠. 예, 이 문제 뭐 저희가 뭐 딱 이거다라고 해법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계속 우리가 즐겁게 축구를 하고 축구를 볼 수 있느냐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좀 해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주제를 저희가 서우정 기자, 김한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만 들어볼까요? 예, 서우정 기자. 축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스포츠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스포츠 팬이기 때문에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 안에서 좋은 경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뒤따라야겠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은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수면에 나오면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얘기하셨지만은 수원 삼성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떠나는 걸 원치가 않고요. 이 좋은 곳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경기를 해도 좋은 관전 환경에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예, 부디 좀 서로가 아직 시일이 좀 남았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좀 양보를 하면서 최적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단이 갑이고 구단이 을이라고 하지만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재단 입장에서는 수원이 1년간 벌어다 주는 돈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마치 그 8억 원이 재단이 이미 확보해 놓고 다른 걸 우리가 더해서 벌겠다라는 식의 생각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같이 한 가지 뭐 같은 기업은 아닐지라도 같이 돈을 벌어볼 궁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 경기장, 이 경기 당일에 어떻게 해야지만 이 팬들이 돈을 많이 쓰고 또 수익을 벌어들일까를 연구를 해야지 서로 그 수익을 나눠 갖겠다고 하는 건 정말 같이 죽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수원 삼성이 재단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카 축구 이야기의 깨알 같은 코너 이 경기 거들떠보자. 오늘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지만 거를 수 없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있을 한 2주 정도의 축구 경기 가운데 두 분이 추천해 주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기 어떤 것들인지 김한 기자. 저는 해외 축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이 아우크스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관심 가지고 그렇게 있는 하시면 못 먹어요. 제가 해봐서 하는데 네. 비난. 아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아우크스부르크에는 한국인 선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동원 선수와 구자철 선수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특히 구자철 선수는 거의 매 경기 풀타임을 뛰고 있고 또 뭐 대표팀도 오가야 되는 상황이고 라오스전 그래도 쉬었잖아. 쉬긴 했는데 육아로 힘들대요. 아이도 봐야 되고 집에 가서 이 가족이 독일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구자철 선수는 정말 한국 대표팀에서 필요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 이 구자철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 3명이 2부 리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 대 또 상대 볼프스부르크도 약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한번 추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 기자는요? 저는 일단 해설을 하지 않고 있으니 부담스럽진 않아요. 처음에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 K리그 클래식 마지막 라운드 황선홍 감독의 포항 고별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걸 꼽을까 했는데 어제 미리 얘기를 했더니 이광용 아나운서 반응이 좀 별로더라고요. 아유 그렇진 않아요. 아니 황선홍 감독 진짜 2013년에 그 마지막 라운드 그 장면은 아마 한국 프로축구 역사에서 길이 남을 그리고 명장면일 거예요. 작년 마지막 라운드도 굉장히 길이 남았죠. 포항 스틸러스는 AF 챔피언스 리그 탈락하고 바로 FC 서울이 극적인 역전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사실 황선홍 감독은 이번 경기가 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걸고 하는 단두대 매치이기를 좀 바랬나 봐요. 그래서 좀 복수를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서울은 이미 FA컵 우승을 해서 확보를 했고 포항도 뭐 플레이오프로 갈지 직행을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정해서 약간 좀 김이 센 것 같아서 저는 이 얘기는 하고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로 12월 2일, 6일이죠. 한 팀은 지금 이미 이 방송 시점에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정말 깜짝 놀랄 부산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설마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결국은 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챌린지에서 올라올 팀이 누구냐인데요.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 회장님의 팀 부산 아이파크인데 설마 2부 리그로 떨어지는 최초의 기업 구단이 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고 늘 보면은 이제 12월 일정이 끝나고 12월 추운 이 겨울에 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경기장에서 지켜보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중계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경기장 직접 가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2월 2일, 6일에 펼쳐질 K리그 클래식 11위 팀과 K리그 챌린지 플레이오프 승자 간의 1부 리그로 가는 승강 플레이오프 서호정 기자가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버드 과연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뭐 내용이 부족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비판하실 만한 것 그리고 의견 주실 만한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좋은 댓글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3분 선정해서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 6개월 정기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아주 잘 채워주신 킥오프의 서호정 기자, 풋볼리스트의 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urn me with fire, surround me with rain. I'm gonna wake up screaming your name. Yes, I'm a sinner. Yes, I'm a saint. Whatever happens here, whatever happens here. 하지만 신우님은 위대하죠. 그러니까 치킨 이럴 때 이거 있는 거죠? 두또야 치킨 이 광고가 있고 2층에는 이제 또 이런 치킨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말씀하시면 삐 처리해드려요 저희가. 또 제가 뭐 예를 들어 걸그룹 여자친구 사진을 책에다 걸어놓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는 소녀시대 팬인데 소녀시대 좀 하나 걸지?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제가 소녀시대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 흥분했나요, 저? 아니. 난 겉된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뭐 별거 아닌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다른 방송 좀 그런 건가요? 아니야, 괜찮아. 박찬아 맨날 해. 그래요?